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 가뿐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 종목입니다. 네, 벌써 몇 달째 증시가 지금 아주 뒤숭숭합니다. 분위기가요. 오늘은 유럽 쪽에서 이슈들이 조금 터졌었는데요. 메타 플랫폼,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유럽 안에서의 규제 때문에 인스타그램 사업을 유럽에서 접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좀 발언들이 나오면서 이런 기술주들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또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장 마감 직전에서는 또 우크라이나 이슈가 또 발목을 제대로 또 잡은 격이 됐었습니다. 참 맘 놓고 쳐다보기가 힘든 장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요,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가장 잘 반영을 하는 것은 결국 실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업의 실적이 좋은지, 앞으로 이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 각 개별 기업들의 경쟁력을 공부하는 게 역시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이런 순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종목들 중에서 가장 저번 주에 좋은 성과를 냈던 종목 5가지인데요.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줄 것 같은 종목은 3위에 있는 AMD입니다. 먼저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게 주봉 차트입니다. 이동 평균선을 터치를 계속 해가면서 쭉쭉 올라오다가 12월부터는 기술주 셋오프 흐름을 좀 피해가지는 못하면서 12월 고점에서 11월 29일 고점에서 25%가량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이때 12월, 1월 그리고 2달간에 걸쳐서 어려웠던 이유는 다들 힘드셨겠지만 인플레 우려, 그러니까 미국의 페드가 매파적으로 나온 것에 대한 우려였지 AMD에 대한 본질적인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일에 AMD는 작년 4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때 급반등을 하면서 저번 주에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인 종목 중에 하나가 됐었습니다. 결국 이런 뒤숭숭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것은 실적이었다는 말이고요. 이 실적에 기반한 기세가, 반등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2위에 좀 동조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이링스인데 자이링스와 AMD가 주가 수익률이 똑같죠? 이렇게 주가 흐름이 동조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요. 두 회사의 합병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두 회사가 합병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자이링스보다 AMD 주가가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니면 또 그 반대거나 하면은 주가 괴리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이링스를 갖고 있어도 나중에 합병 신설된 법인으로서 그런 주식을 받게 될 텐데 뭐 털라고 AMD를 비싼 돈 주고 사냐, 이 말입니다. 이런 괴리를 뜻하는 게 바로 딜 스프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수치가 낮을수록 높은 합병 가능성을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2% 안쪽까지 이렇게 줄어든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양사는 3월 말에 합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이링스라는 회사를 합병을 해서 무엇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칩 부분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이링스의 사업부별 매출 구성인데요. 우주, 방산이나 이런 쪽에서 매출이 현재는 가장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오른쪽 걸 한번 보시면 이것은 사업부별 매출 성장률입니다. 근데 자이링스가 데이터 센터용 부분에서 작년에만 80%가 넘는 성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 영역에서만큼은 의미 있는 경쟁력을 최근에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합병으로 가장 크게 기대가 되는 사업부는 데이터 센터용, 기업용 반도체 시장이다, 이라는 거죠. 실제로요, 반도체 산업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 HPC 칩,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해서 고성능 연산 칩이 앞으로의 이 반도체 산업의 성장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현재 주력인 이제 스마트폰용 반도체 시장은 성장이 앞으로 좀 정체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여기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고성능 칩이 바로 이제 하늘색 부분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요, AMD는 리사수 CEO 체제 하에서 과감하게 스마트폰과 그리고 IoT 부분은 좀 배제를 하면서 HPC 그리고 게임 부분에서 지금 열과 성을 몇 년부터 좀 다 한 상황이고요. 그 전략이 현재 제대로 먹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AMD는 최근에 삼성이 내놓은 엑시노스 2200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역에 들어가는 CPU 있죠. 그 CPU에 또 GPU를 납품을 하면서 다시금 모바일 쪽으로 발을
한 발짝 내딘 상황이긴 합니다. 다시 컴백을 한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네, 이 사진을 좀 보듯이 AMD가 가진 사업 부분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역이 바로 데이터 센터용 시장, 그러니까 기업 고객용 시장이 인데요. 이 시장이 훨씬 더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현재 개인용 시장과 기업용 시장이 구성이 매출이 되어 있는지 제가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 차트는요, AMD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사업부별 매출과 이제 매출 성장률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노란색이 그러니까 개인용 사업부고요. 빨간색이 이제 기업용 사업부 매출입니다. 특히 2020년 2분기, 그러니까 팬데믹이 벌써 2년이 됐네요. 네,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발발했던 시점부터 공교롭게도 기업용 매출이 이제 빠르게 올라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이제 되게 빠르게 노란색보다 올라오고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개인용 시장 매출을 기업용 매출이 뛰어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지금 기세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주황색 꺾은 선이 바로 매출 성장률인데 만 3년 동안 매출 성장률이 50% 이상을 지속 중이라는 점에서 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감동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을 봤으면 이제 수익성을 한번 봐야겠죠.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분기별로 얼마나 마진을 이룩했었는지, 마진을 만들어 왔었는지 그걸 알면 됩니다. 제가 그래프로 만들어 왔는데요. 왼쪽 차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번 4분기에 매출 총이익률이 5할을 달성을 했다는 점에서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5할이라는 점은요. 애플의 아이폰 사업부보다 높은 마진 수준입니다. 그만큼 엄청 높다는 거고요. 계속해서 또 마진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또 핵심이고요. 오른쪽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당 순이익이 0.92달러, 그러니까 92센트를 기록을 하면서 매년 미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보이네요. 자료를 만들면서도요, 네, AMD 실적에 계속 입이 좀 다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높은 주가 상승이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AMD가 직전 분기에 성장성과 수익성 이렇게 모두 다 가져갈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뭘까요? 데이터 센터용 CPU 매출에서 특히 신제품이 잘 팔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품들이 그렇지만 신상이 원래 좋기도 하고 또 가격도 엄청 비싸잖아요. 신상이 잘 팔려야 그러니까 마진도 좋은 건데 AMD는 작년 11월부터 데이터 센터용 CPU인 에픽 시리즈의 밀란이라는 모델을 출시를 했었고 이 밀란이라는 모델이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마진율이 개선됐습니다. 이렇게 신상이 잘 팔린다는 말은 그만큼 이전에 나왔던 모델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폴리, 그다음에 로마 이런 그 모델들이 성능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용 사업자들에게 인정을 받았었다라는 방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 시리즈들의 성능이 좋았으니까 신상이 잘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제퍼리스의 마크 리파시스라는 분석가는 AMD의 데이터 센터용 점유율 확장 속도가 올해 1분기부터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데이터 센터 사업자별로 점유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자라고 해보면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사업자별로 점유율을 보시면 아직도 많게는 인텔의 점유율이 80%, 90% 이렇게 육박하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MD가 그만큼 인텔 것을 뺏어 먹을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인텔의 점유율을 AMD와 엔비디아가 뺏어오면서 실적과 주가가 상승을 해왔다는 게 이전 팩트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점유율 탈취의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다면 주가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나저나 AMD가 지난 5년 연평균 한 160%가량 이익이 올랐었는데 이거랑 비교하면 주가는 별로 안 오른 거 아닌가라는 착각마저 들게 만드네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MD는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또 게임용 시장인데요. 차량용 시장인데요. 앞으로의 자동차는 달리는 컴퓨터다라고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테슬라는 지난 12월에 인포테인트용 CPU로서 AMD의 라이젠 CPU를 무려 사용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인텔의 아톰 프로세서라는 걸 사용했었는데 이게 성능이 굉장히 구렸다고 해요. 근데 AMD 칩으로 바꾸자마자 여기 나와 있는 좀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인포테인먼트 그 아이패드 같이 생긴 거 테슬라 차량에 그거 있죠. 그것을 조작한 다음에 로딩 시간이 인텔 것은 16초가 걸렸는데 AMD 건 4초밖에 안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와 AMD의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은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휴대용 게임기의 이제 혁명이라고 불리는 스팀덱도 AMD의 APU라는 또 프로세서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매출 자체는 좀 크지는 않겠지만 게임 영역에서 계속 AMD가 이렇게 새를 불려나간다라는 것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임은 메타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채널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스팀덱은 2월 15일에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굉장히 지금 개발자들 사이에서 지금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런 호재거리들을 다 포함을 해서 올해 AMD는 실적을 얼마나 낼 수 있을까?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AMD는 이제 실적 발표에서 올해 실적은 이제 31% 매출 성장이 될 것이고 매출 총이익률은 더 올라가지고 51% 정도로 지금 말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은 작년 매출은 49% 성장을 보였지만 올해 성장은 31%에 그칠 것이다라고 AMD가 말을 한 거긴 하잖아요. 근데 보통 회사들이 이렇게 가이던스를 내놓을 때 보수적으로 내놓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딱 만 1년 전으로 돌아가서 AMD는 작년 성장률이 37%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 매출 성장은 49%라는, 그러니까 12% 성장을 더 하는 것이 되니까요. 올해도 이 정도로 매출 서프라이즈가 내놓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이든 그다음에 게임용이든 차량용이든 이런 CPU 시장에서의 점유율 약진으로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올해에도 다시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한번 해보는 상황입니다. 기나긴 이제 AMD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렇다면 순달람은 내일 또 개념찬 내용, 내일 더 재밌는 기업으로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